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뷰포트에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봤고, 그거를 우리가 그 다톰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는 것까지도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38쪽에 뷰포트, 메타 네임 중에 뷰포트라고 하는 메타가 있어요. 그 뷰포트 데이터를, 뷰포트 내용을 매번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모든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그러니까 템플레이트라는 파일을 열어서, 템플레이트를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6번 줄에 나와 있는 메타네임 영역이 매번 같이 출력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외워서 입력해야 되지만, 뭐하러 고생하면서 외워서 입력합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가장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력하다가 스펠 하나 틀려버리면 엉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먹어요, 글자가. 스펠이 하나 틀려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니, 작동이 안 되면 내가 뭐를 틀렸나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본인이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3자가, 여기 스펠이 하나 틀렸네, 글자가 누락됐네 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죠. 에디트 플러스 3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새 문서를 열 거란 말이에요. 새 문서를. 자, 파일에 가서, 새 파일에 가서 HTML5라고 하는 템플릿 구성을 열든지, 아니면 도구 상자에 나와 있는 새 파일에 가서 HTML5 문서 템플릿 구성을 열면은 메타 네임은 뷰포트라고 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타 하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이 템플릿 문서 자체를 수정해 버리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저장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문서 템플릿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서 템플릿이 어디 있냐면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영문은 유저라고 뜨고요. 그 안에 유저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app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사실은 흐리지 않습니까? 이 흐린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폴더 옵션에 가서 Alt키 메뉴를 눌러서 도구의 폴더 옵션에 가서 두 번째 항목인 보기 탭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숨겨져 있는 폴더나 파일은 보이지 마라 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봐라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명을 숨기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봐라 해야만이 우리들은 편해요. 초보자들은 뭐가 보이면 불편하지만 우리는 봐야만이 수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숨겨있는 것도 보고 확장명도 봐라 하고 표시를 해주면은 그때 이제 app 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이때 로밍이라는 폴더에 들어있고, 그 안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에디트 플러스 3라는 폴더 안에, 이 안에 보시면은 템플레이트 HTML5라고 하는 문서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에디트 플러스 3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문서를 불러올 때 그 템플릿을 불러왔던 그 파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새로운 문서를 열 때 HTML5라고 하는 템플릿으로 작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메타 네임은 뷰포트라고 하는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니셜 스케일은 1:0이에요. 1:0. 즉 PC 화면하고 동일한 크기로 스마트폰에서도 보여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도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고요. 이때 맥시멈 스케일을 3이라고 해놓으면은 3배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이때 유저 스케일업은 no가 아니라 yes를 해놔야 되겠죠. yes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기기에서 두 손가락으로 넓히면 3배까지 늘어나고, 이때 그 수정이 가능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때 미니멈 스케일은 1이니까 만약에 0.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까지 축소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1에다 놓고 이것도 1에다 놓고 유저 스케일업은 no로 해놓으면 그냥 PC와 동일한 형태에서 보겠다라는 거고, 또 스마트 기기가 커다란 기기도 있지만 작은 기기도 있거든요. 해상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뭐 3.5인치짜리 이런 스마트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맥시멈 스케일이 1로 돼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한 3 정도 늘려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3 정도 해주면, 그리고 yes로 해주면 좋겠죠. 예. 교재 나와 있는 대로 1, no로 이제 그대로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예, 내용을 바디 안에다 넣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보는 거와 PC 화면에서 보는 것이 동일하게 작동이 된다 하는 내용이죠.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유저에 가서 반응의 홈페이지가 있었고요. 반응의 홈페이지 폴더 안에 두잇 반응형 웹디자인의 첫째 마당에 01장에 있는 완성된 거, 완성. 01에 03이었어요. 그렇죠? 예. 얘를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떤 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크롬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왜 크롬으로 열리느냐? 크롬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버려서 그래요. 자, 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웹브라우저가 이제 열리겠죠? 왜 이렇게 더딜까? 자, 이제 화면이 열렸는데 해상도가 그렇죠? 해상도가 좁은 거, 중간치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알아서 척척척 변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다고요? 안 했죠?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것이 크롬으로 작동이 되든 뭐로 작동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얘가 크롬으로 연결되는 경우 있어요. 크롬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이 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크롬으로만 작동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화면이 똑같아요. 화면이 나타나는 결과는 동일한데, 자, 보세요. 아이콘이 크롬 아이콘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 앞에 김 선생님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여기가 01에 03, 01에 3 HTML이 아이콘을 보세요, 아이콘이 크롬 아이콘으로 변해 있으면 이때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된다? 크롬으로 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크롬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반도 수업하는데 그분들은 더블 클릭하면 크롬이 열리면 싫어해요. 낯설기 때문에. 우린 크롬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만약에 크롬이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이 돼버렸으면은 인터넷을 실행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도 지금 떠요. 이렇게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 하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아니요 했으면 못 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도구에, 끄트머리인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시면 프로그램에 가서 기본값으로 바꿔라 그러면 돼요. 기본값으로 바뀌고 나면은요,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얘가 왜 안 열려? 이때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크롬을 실행하고 싶으시면 크롬을 선택하시면 크롬으로 열리고, 다른 거로 실행하고 싶으면 다른 거로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크롬으로 열시고 싶으면 이때 크롬으로 보시고, 이때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죠. 사이즈를 여러분이 조절할 때마다
색깔은 변한다 하는 거고,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연결하셔도 가능한데, 지금 이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열리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상태에서. 크롬으로 열리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고정이 되는 크롬으로요? 네. 교재 39쪽에 나와 있는, 교재 3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01의 3이라고 하는 HTML 파일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수정을 할 때요, 지금 01의 3 HTML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 중에 있는 에디트 플러스 3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창이 뜨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죠. 그러니까는 헤드와 슬래시 헤드. 그러니까는 헤드하고 헤드가 있고요. 헤드가 있고 여기 슬래시 헤드가 있어요. 슬래시 헤드. 굉장히 여기가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데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바디 영역이 있고 바디 영역이 있고 헤드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헤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선언하는 거죠, 선언. 그리고 바디는 실제 명령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스타일은 헤드하고 슬래시 헤드 사이에 있으니까 메타 사이에다 넣어도 되고 타이틀 위에다 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주로 헤드 밑에는 주로 뭐 메타가 들어가던 타이틀이 먼저 들어가요. 타이틀은 여러 줄 입력할 게 아니라 하나만 입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타도 많지는 않으니까 메타 입력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안에다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는 거죠. 뭐라고? 골뱅이 메디아 all and minimum with 그 다음에 320 픽셀 그 다음에 대괄호를 하나 열었어요. 그렇죠?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아요. 책에서는 대괄호가 이제 뒤에 열렸는데 뭐 밑에 열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한 줄로 쓰셔도 되고 여러 줄로 엔터 쳐갖고 나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바디에 관련된 내용을 또 쓰죠. 이렇게 바디에 대한 내용을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이 보기 좋게 띄어쓰기 해줘도 상관없어요. 백그라운드 콜론 백그라운드 다음에 콜론이 들어가는데 이 콜론은 붙여 쓰셔도 되고 떨어뜨려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타일 안에다가 명령을 걸지 않습니까? 지금 배경에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닫아줍니다. 이때 뭐 띄어쓰기 하던 붙여 쓰던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백그라운드 다음에 이제 닫아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세 세트니까 예. 하나는 320 픽셀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768 픽셀이니까 768에다 놓고 하나는 768이 아니라 뭐다? 960 픽셀이니까 960에다 두시면 되고 이때 들어가는 배경 색깔만 다른 거잖아요. 예. UFC 0T1 이런 식으로 예. 지난 시간에 그 색깔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RGB 색깔을 16진소로 표현한다. 예.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골뱅이 메디아 all at and 다음에 미니멈 위드 320 픽셀에서 백그라운드 영역, 즉 바디 영역의 백그라운드 영역이 색깔이 변해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똑같이 3번 나오잖아요. 또 3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320 픽셀일 때고 하나는 768 픽셀일 때고 하나는 960 픽셀일 때니까는 3번을
그대로 다 쓰셔도 되지만 저처럼 한 세트 쓰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고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예. 죽겠네요. 실행이 안 되네. 다른 거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크롬으로. 뭘 스펠을 잘못 썼나요? 아니 콜론, 세미콜론 구별해서 쓰시는 겁니까, 선생님? 예? 세미콜론하고 콜론을 구별하신 거죠? 이거요? 예. 이건 세미콜론이고요. 예. 슬래시 스타일 골뱅이 메디아 all and minimum width. 그 다음에 여기는 콜론이고요. 여기는 콜론이고 미니멈 미드 값을 지정해 준다 그럴 때는 콜론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그 값을 마무리 질 때는 세미콜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 영역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그리고 닫았고 여기도 선생님 이 묶음표는 위치가 이 묶음표요? 예. 이 묶음표는 위치가 꼭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엔터를 쳐서 내린 거잖아요. 내린 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나눈 것 뿐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잘못 썼나 봐요. 요거 엔드 다음에 붙여 썼나 봐요. 이렇게. 예, 붙여 써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붙이니까 색깔이 안 들어왔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엔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 미니멈 미드를 이렇게 떨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책하고 제가 틀린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부분을 제가 아래로 내려 쓴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위드 값을 책에는 좀 콜론이 어떻게 됐어요? 바짝 붙어 있었잖아요. 붙여 있는 거를 제가 좀 보기 좋으라고 떨군 것 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다음에 어떤 값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콜론은 뭐예요?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콜론을 쓰는 거고요. 그 값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책에는 대부분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보기에 좀 혼동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 좋으라고 떨군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 얘를 실행을 하면 사이즈가 넓었을 때하고 이제 320 픽셀서부터 어디까지? 767까지는 어떤 색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960 픽셀. 그렇죠? 960 픽셀까지는 959까지죠? 미니멈이되니까.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완전히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줄어들면. 없잖아요. 여기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두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이걸 한번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과연 이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0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0 픽셀? 미니멈을 0으로 두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RGB 노란 써볼까요? 노란? 그러면 FF00 이게 노란인가요? 예. 실행해보면 예. 0픽셀서부터는 얼마로? 노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320이 넘어가면 320서부터는 얼마로? 그 다음에 색깔이 나오고요. 선생님 이거 실행은 어느 번 눌러서요? F5번 누르면 새로 고치면 되죠? 예, F5번을 누르면 이거 수정한 거를 여기 수정했죠? 네. 저장했죠? 아 저장. 저장을 하고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01-3이라는 문서요. 네.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아까 실행된 열린 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서 F5번을 누르면 새로 고침 누르면은 이제 완성된 것이 작동돼서 보이겠죠. 얘를 만약에 태블릿으로 스마트 기기로 우리가 실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일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요 01-3이라는 문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01-3이라는 문서를 아까 그 EX 폴더에 있었죠. EX 폴더.
우리 본래 있었던 폴더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야 사용하기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잇 반응형 웹디자인이라는 경로명을 다 입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IBB 데모 툴을 이용해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IBB 데모 툴을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주소창에다가 로컬 호스트를 입력해야죠. 근데 로컬 호스트 입력하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XMPP라는 프로그램 웹서버 있었잖아요. 아파치 웹서버. XMPP 여기 컨트롤 패널 얘가 XMPP라고 하는 얘가 항상 아파치가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로컬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으면 이제는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 /ex /01에 언더스코어 3.html 문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넓었을 때, 좁았을 때,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태블릿으로 보든지, 보세요. 벌써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죠? 색깔이 변한다라는 거죠. 예. 골뱅이요? 우리가 해상도를 해상도에 따른 색깔을 보기 위해서 원색으로 한번 조정해 봤어요. 노랑, 뭐 빨강, 녹색, 파랑이라는 거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색깔을 여기에다가 IBB2에다가 이제 작동을 시키면은 빨강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봤을 때는 예, 아직 해상도가 예, 녹색이고 파란색으로 돌아가겠죠? 아니면 이 자체를 여기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돼요? 크롬으로 이제 만약에 보게 된다 그러면 색깔이 변하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320, 768, 960 하지 말고 뭐 300, 600, 700, 800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왜 768이고 960이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의 크기들이에요. 모바일 기기 중에 가장 작은 게 720픽셀을 쓰고 320픽셀을 쓰고 예. 그다음에 일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강사 모니터가 가로가 1024에 세로가 768이거든요. 그럼 아이패드가 세로로 보면은 가로로 보면 1024고 세로가 768이거든요. 그럼 아이패드를 가로로 보지 않고 세로로 봤을 때는 무슨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색깔이 나오는 거죠. 아이패드가 76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넘어가면 일반 PC 화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960은 돌아가니까 960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색깔을, 해상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기기들에 대한 해상도를 세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뭐 430이 되는 것도 있고 460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모바일 기기 이제 설명서를 봐야 돼요. 요즘 새로 나오는 이제 그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노트 4 같은 경우는 또 해상도가 넓어졌어요. 동영상을 보는 해상도 아닙니다. 동영상을 보는 해상도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해상도. 동영상에서는 요즘 나오는 모바일 기기들은 대부분 가로가 1920을 지원해요. 1920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또 상관없는 해상도입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플렉서블 박스라고 나와 있는데 플렉서블 박스가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변적인 박스를 만드는 기술인 동시에 웹사이트의 구조 설계를 위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도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 왼쪽이 넓게 보이고 녹색과 파랑이 위아래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실습한 거하고 좀 다르죠.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습 내용은 뭐냐면 그냥 화면 하나만 갖고 쪼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재 나와 있는 건 화면이 벌써 3개로 나눠지잖아요. 3개로. 복잡해질 거라고. 그거는 어디에서? 4장에서 자세히 배운다고 써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2페이지 가보세요. 퀴즈인데 뭐 답이 다 적혀 있어요. 밑에. 예. 이런 퀴즈는 백날 풀어도 재미없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변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죠. 기기마다 또는 환경마다 보이는 내용을 달리해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저장 공간, 호스팅 서버 얘기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파일질러 하면 뭐 FTP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 그리드라고 하는 네 번째 비율을 절대 크기로 지정했었는데 절대 크기. 그러니까 1000픽셀, 1200픽셀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뭐 50%로 해라, 60%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퍼센트로 하는 거.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를 제어하는 기술인데 뷰포트라는 거. 뷰포트. 그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그런 내용이 7번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44쪽으로 가면은 가변 그리드 공식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가변? 가변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리드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요. 모르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에다 한번 물어보죠. 자,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네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가변 그리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뭐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네요. 가변 그리드, 가변 그리드 장치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가변 그리드라는 말은 지금 지식백과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변 뭐 증폭관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블로그에 5월 20일 날 어느 분이 글을 쓰신 게 나와 있대요. 가변 그리드, 가변형 웹디자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 까는 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 책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뭐 내용이 그 내용 같아. 뭐 굳이 우리가 뭐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책을 볼게요. 간단히 퍼센트 값을 이용해서 가변 크기의 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가변 그리드라는 기술을 정해져 있는 공식에 의해서 정확한 가변 크기의 박스를 만드는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네. 공식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변 크기로 만들 박스의 가로 너비 나누기 가변 크기로 만들 박스를 감싸고 있는 박스의 가로 너비 곱하기 100. 우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0픽셀이라는 화면을 만들려고 그래요. 300픽셀을.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 여기 나누기 기호가 뭐 우리 책에 있는 거 좀 다릅니다. 이 컴퓨터 화면이 1024라고 했어요. 1024. 그렇죠? 1024를 안 두고 책에는 왜 960을 뒀죠? 강사 모니터가 가장 기본적인 게 1024를 많이 써요. 그러면 1000도 아니고 왜 960을 뒀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960을 뒀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메모장의 너비가 얼마예요? 아까 1024라 그랬잖아요. 근데 1024 다 나와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끄트머리 뭐가 있대요? 스크롤바가 생겼잖아요. 화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크롤바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엔터를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크롤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크롤바가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가보면은요,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크롤바를 제거해줘야죠. 이 영역을 빼줘야만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알맹이 영역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스크롤바 자체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보이지 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는 스크롤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손가락으로 비비면 돼요. 그럼 비비는 기기는 다 스크롤바가 없습니까? 아니죠. 스마트 기기 자체가 화면이 좁아요. 그러니까 스크롤바 자체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PC도 스크롤바 자체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또 혼동돼요. 없네 이거. 그럼 화면이 밑에 없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안해 두고 봤더니 960에다 놓고 작업을 하면은 스크롤바가 생겨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960을 세팅한 겁니다. 그러면 나 거는 모니터가 1366인데 나는 1920 써. 40인치, 27인치야. 와이드 모니터야. 라고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1366으로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저 같은 1024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어때요? 화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부가. 그럼 서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24를 기본으로 만들어요. 이게 한 5년 전에는 800에다 맞췄었어요. 800. 해상도를 800에다 맞춰놓고 작업을 해요. 그럼 와이드 쓰는 사람은 어때요? 좌우가 널널하게 보이겠죠.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1000을 쓰거든요. 이제는 1280까지도 써요. 그러나 15인치를 기준, 15인치는 1024밖에 안 나오거든요. 15인치는 17인치가 넘어가야 1280이 나와요. 그래서 960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한 거를 얼마로? 100분율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왔대요? 31.25%가 나왔다는 얘기죠. 정확히 퍼센트를 잡자 하는 거죠. 그러면 모니터가 좁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좁으면 이렇게 좁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를 굳이 이렇게 좁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간혹 있어요. 넓게 볼 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좁으면 좁은 대로 보시고 넓으면 넓은 대로 보셔요. 왜? 조절하는 걸 몰라서. 예.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저는 좁으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화면을 크게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화면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라고 제가 달달달 볶는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300픽셀을 만약에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31.25%로 세팅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300픽셀에다 맞춰놓고 세팅을 해서 글을 쓸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그림을 보여주고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24가 아닌 1280이나 1366 또는 1600 또는 1900을 보는 사용자들은 어떨까요? 보이죠. 보이기는 다 보이죠. 공간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그렇다고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1900을 기준으로 세팅하면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중화된 것보다는 최소 작업을 해줘야 된다. 최소 작업을 해야 된다. 대신에 넓은 모니터를 쓰시는 분한테는 좁은 모니터를 쓰는 사람이 안 보이는 뭔가는 보여야 돼요. 옵션으로. 광고창도 볼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메뉴 같은 걸 하나 더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내용은 꼭 보여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100을 곱하는 이유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퍼센트 계산하려고 100을 곱한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00을 900으로 나눠라 그러면 30%지만 960으로 나눴기 때문에 31.25%가 되고 그러면 31%만 넣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이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박스를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가변 크기로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300픽셀짜리 하나 만들고 600픽셀짜리 하나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합이 900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31.25%고 하나는 6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00픽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31.25%가 되고 600픽셀 같으면 어떻게 돼요? 6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 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도 한번 계산해 봐야 돼. 곱하기 5 맞고. 맞네요. 예. 그러면 뭐 93.75%가 되는데 93.75? 그러니까 900픽셀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는 파란색 박스를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노란색 박스를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두 개 박스를 보여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책을 한번 볼게요. 45쪽 밑에 바디 영역을 보세요. 바디 영역. 랩. div id는 랩이라는 말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는 컨테이너라는 div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div 슬래시 div 슬래시 이렇게 div가 여러 번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div는 뭐고 그런 건 있죠. 일반적으로 태그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폰트라는 태그도 있고요. 폰트라는 태그도 있고 뭐 테이블이라는 태그도 있고 그래요. 그 테이블은 표를 만들 때 쓰는 거고 표. 폰트는 글꼴에 관한 거예요. 글꼴의 크기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뭐 글꼴의 색깔을 뭐로 해라, 글꼴을 궁서체로 해라, 명저체로 해라 하는 거를 지정해 줄 때 쓰는 게 폰트라는 글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표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 만드는 글꼴이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태그가 마땅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뭘 하고는 싶은데 정해진 태그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정해진 태그 외에는. 모든 태그는 이미 성격과 사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태그는 얘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태그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꼴의 크기를 10으로 하고 싶어. 글꼴의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런데 글꼴을 지정하는 태그가 없어요. 그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유두리를 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떤 태그들을 묶어서 처리한다거나 어떤 지정을 해줄 때 div라는 태그를 많이 써요. 얘를 div 태그를 이용해서 뭐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기타 등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div라는 태그를 하나 뒀어요. 근데 div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표를 하나 만들 때마다 1번 표, 2번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표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적을 출력해주는 표가 있고 표 1번에는 학생들 성적을 출력해주는 표가 있고 표 2에는 뭐라고 해볼까요? 학생을 신상을 출력하는 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 1번에다가 명령을 주고 표 2에다 명령을 줘요. 근데 표 1과 표 2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어요. 표 1과 표 2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표 1이라는 것도 태그고 표 2도 태그잖아요. 그러니까 1번 태그와 2번 태그는 구분되어 있는 건데 이 두 개 태그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태그가 div 태그예요. div는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묶음. 디비전?
예.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좀 큰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면 뭐라고 되냐면 그 div id가 랩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div 클래스는 컨테이너라고 돼 있고 그 안에 div 슬래시 div 그 다음에 div 슬래시 div 아무것도 없는 div 태그가 두 번 들어갔죠. 두 세트가 들어갔어요. 예, 그것을 컨테이너라는 태그가 묶고 있고 그 컨테이너라는 태그가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div 태그가 묶고 있고 그 자체를 누가 랩이라고 되어 있는 id 값 랩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 div 태그가 또 묶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밀한 거는 가다 보면 또 이해가 되실 수 있고 id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그래요. id는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고 클래스는 마음대로 쓰실 수는 있어요. 사용 방법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지금 바디와 슬래시 바디 안에 바디와 슬래시 바디 안에 div id는 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감싸 놓은 거죠. 전체를. 여기서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태그를 감싸고 있는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 div 태그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 헤드와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 그리고 슬래시 스타일 태그를 작성을 했어요. 스타일은 우리 연습을 해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그 스타일과 슬래시 스타일 사이에다가 아까 그 바디 영역에서 선언해준 div id는 랩이라고 선언해준 거. 그 id에 지정하는 랩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전체를 90%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90%로 쓰겠다라고. 예. 그리고 높이는 500이고 마진은 0이고 보더는 4고 솔리드 테두리선은 000 검정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4라는 두께로 좀 두르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를 가지고 또 선언을 해줬어요. 컨테이너. 근데 위드가 얼마래요? 93.75. 왜 93.75%예요? 두 개 합쳤으니까 300과 600 합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0픽셀 나누기 900픽셀 나누기 960픽셀이니까 뭐 이제 높이가 뭐 너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높이를 얼마로 492로 지정해주고 뭐 마진은 얼마를 주고 보더는 똑같이 주고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뭐 자식 박스라는 말도 나오고요. 높이는 100%로 지정해줬고요. 100%로. 거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라인, 인라인 블럭이라고 되어 있죠? 인라인 블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라인? 인라인은 뭐예요? 한 줄? 인라인 스케이트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블럭은 덩어리라는 거고 그 화면에 디스플레이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라? 줄줄이 하나로 쭉 서갖고 보여라 하는 거죠. 1번 뒤에 2번 서 있고 2번 뒤에 3번 서 있고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서 있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콜론 다음에 none, none, none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때 이제 뭐 인라인 블럭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 div first child가 뭐예요? 아까 지금 아래 그림 보시면 파란색 박스 300픽셀로 해놓은 거.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두 번째이고. 그래서 첫 번째 애는 너비를 얼마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색깔을 어떤 거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보여주고 있죠. 좀 복잡하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초 설명이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지금 완성된 거를 쭉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예, 결과를 한번 이제 세로 고침 눌렀더니 예, 붉은색과 녹색에 있는 박스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소스를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이 컨테이너 이 부분을 띄어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띄어쓰기를 하면 띄어쓰기도 뭐가 안 맞네요. 그렇죠? 딱 바로 붙여야 되니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컨테이너에서 div 다음에 first child라는 영역을 뭐 33.33%로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민감할 줄은 저도 예상 밖이었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 한 박스에다가, 이 박스에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박스에다가 어떤 글을 쓰겠죠. 이제 글을 쓰거나 글을 쓰면은 글 쓴 내용이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글자가 안 보이죠? 이응을 썼고 디귿 썼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가 UTF-8로 얘를 안 만들어 놔서 그런 것 같아요. UTF-8로 만들어 놓고 예, 저장을 하고 나서 새로 고침 누르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div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라고 예, 기록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첫 번째 박스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예. 저장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박스에 대해서 지금 글자가 완전히 밖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 벽에 붙어 있고 상단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글자가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또 위에 있는 클래스에다가, 스타일에다가 또 고쳐줘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의 내용을 빨간색으로 보여라, 노란색으로 보여라, 글꼴은 뭐로 보여라, 가운데 보여라, 위에 보여라, 아래로 보여라, 라고 명령을 다 걸어야죠. 그런 말 없이 하니까 기본값 검정색으로 왼쪽 위에다가 떡하니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얘가 사이즈가 보세요,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좀 이상하네? 넓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어디가 부족해 보이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네. 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자를 써서 그러네요, 또? 예. 저도 글자 썼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글자 썼는데 이상 없어요? 네. 예. 예, 속을 세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죠? 예. 49쪽에 02의 2번. 가변 마진과 가변 패딩 이해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의 요소에 마진과 패딩을 설정할 때에는 어딘가 보세요. 지금 웹사이트 요소의 마진과 패딩의 요소, 지금 그 마진 넣었죠. 그렇죠? 예, 마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패딩은 우리가 아직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 패딩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모든 박스들을 감싸고 있는 랩과 같은 요소들의 너비 값을 고려해서 요소의 마진 값과 패딩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너비 값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마진 값과 패딩 값을 설정하면 의도했던 대로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거나 박스가 밀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글자를 썼을 때 아까 좀 밀려나갔었죠? 이렇게요. 괜찮은데? 길게 써서 그러나? 특정 어느 영역에 가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왼쪽에 있는 글자에 따라 또 사양이 달라지기도 하네요. 하여튼 뭐가 이 글자가요. 여기 글자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밀려나가면은 보세요. 이렇게 왼쪽 글자가 왼쪽에서 폭이 이렇게 밀려나가 버렸잖아요. 밑으로요. 특정 요소가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계산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가변 마진과 가변 패딩에 대한 설명을 한번 책에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이라는 부분은 위에 나오는 내용이 헤더 영역이고 푸터 영역은 아래 영역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들,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좌에서 우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우리 결과처럼 왼쪽에 빨간색 보이고 오른쪽에 녹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자식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왼쪽에 자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진은요. 마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 즉 첫 번째 컨텐츠하고 두 번째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의 공간을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있는 공간. 예. 즉 우리 지금 강의실 보면은 책상과 책상 사이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있잖아요. 통로 공간이 있고요. 근데 이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책상과 책상이 지금 두 책상이 붙어 있는데 책상과 책상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마진이 없고 저쪽에는 마진이 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패딩은 뭐예요? 패딩은 컨텐츠 안에서의 공간. 컨텐츠 안에서의 공간.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셨죠? 아래 한글 문서 작성해 보셨죠? 잠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한글 2007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표를 작성합니다. 잠깐 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가 안 움직이네? 자, 한번 제가 써볼 거예요. 표를 만드는데, 표를 만들어요. 그렇죠? 이 안에 이제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쓰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글자, 제일 왼쪽에 있는 일자라는 글자 왼쪽에 공백이 자세히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즉, 얘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안여백이라는 게 있고요, 안여백. 왼쪽에 1.8mm를 줬고요. 위아래는 0.5mm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영어로 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여백을 제가 한 5mm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표와 표 사이를 이제 한번 떨궈 보려고 그래요. 표가 좀 많으니까 좀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표와 표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1번 표하고 2번 표가 있는데 1번 표가 2번 표가 있는데 이 표와 표 사이에 여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백. 자, 여백을 다 0으로 주면은요. 위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깥 여백을 0으로 줬어요. 0으로 주면 위쪽하고 아래쪽이 지금 거의 붙다시피 했어요. 여기도 지금 왼쪽이 여백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끝선이 왼쪽입니다. 자, 다시 줄간격을 100% 주면 표가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 줄간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줄간격이 없으면 줄간격을 100으로 주면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표에다가 아래를 제가 5mm를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mm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아래 표에는 윗여백이 없죠. 얘도 윗여백을 주면 되겠죠. 얘도 윗여백을 5mm를 줘라. 그러면 당연히 두 개 표는 1cm가 떨어지는 셈이죠. 이렇게 컨텐츠 안에는 바깥 여백이 있고 안 여백이 있거든요. 안 여백이 있고 바깥 여백이 있어야 컨텐츠와 컨텐츠가 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마진과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진은 바깥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은 안 여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것도 자료실에 가시면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이쪽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HTML5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공부한다고 예전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클래스의 차이점. 아이디는 뭐고 클래스는 뭐고 하는 것들이 아래 한글로 만들어 놓은 걸 해놨어요. 제 공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CSS 마크업. CSS 마크업하는, 우리가 CSS에 들어가서 마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CSS는 아직 안 배우셨죠? 우리 스타일만 배웠잖아요, 스타일. 그 스타일만 적어놔서 저장해 놓은 파일이 CSS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변을 뭐 마진을 설정해라, 가변 마진을 설정해라고 나오는데, 아까 본 것처럼 실제 마진값 나누기 전체 너비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가변 마진값, 만약에 300픽셀의 박스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해상도가 960으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960이 아니라 90%라고 하지 말고 100%라고 하면 어떨까요? 100%라면요. 100%라면 100%라면 달라지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박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으로 하지 말고 약간 띄운 거죠. 뭐 95%로 해도 상관없겠죠? 95%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보이긴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너비가 생겨서 높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안 맞으면 스크롤 바가 생기면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소 정도로 한 90을 보자. 책에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고, 높이는 500을 맞춰놨지만 높이를 얘가 좁아지면 방법이 없죠. 내려가서 봐야지 뭐. 내려가서 봐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화면이 넓으면 높으면 500은 기본적으로 봐라 하는 얘기지 뭐. 500이 안 보이는 데서는 보일 만큼만 보이고, 화면이 넓고 크면 높으면 500까지만 보이고, 근데 너비는 고정값이 아니라 가변값으로 100분율로 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 옆에 왼쪽에 흰 여백이 안 보이네요. 이 검은 거요? 아니 하얀 모습. 예, 끝. 이 부분이요? 네. 이게 지금 소스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잠깐만, 이게 실제 값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완성된 파일을 제가 열어놓은 거 본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입력한 파일인데 약간 차이가 나죠. 색깔은 뭐 조정하면 되는 건데 이 옆에 있는 검은 게 안 나온다 이거죠. 아니 하얀 박스. 검은 거 안에 있는 거 하얀 거 이거요? 이게 거의 여유가 없어요. 저는 딱. 이게 하얀 박스가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근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안 아. 나와요. 딱 살짝이 나오고. 꽉 차서 나온다고요? 이게 이렇게 가변형으로 넓게 좁게 보이는 거는 맞는 건데 이 하얀 부분이 안 보인다 이거죠? 네. 그럼 제가 지금 요 색깔 그것만 딱. 그럼 한번 제가 좀 책에도 지금 보면은 그 라인이 있죠. 날개가 옆에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한번 좀 제가 봐드릴게요. 4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A 박스, B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1페이지에 A 박스, B 박스 사이에 빈 공백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A 박스, B 박스 사이에 빈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예제가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죠.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예제 폴더에 가서 ex-01 얘를 무작정 더블 클릭을 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작동은 돼요. 작동은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크롬으로, 저는 크롬으로 볼게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열리니까는 크롬으로 열었더니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파란색과 노란색이 보이고 사이에 비어있는 박스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아까
소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스에다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에디트 플러스 3를 실행하면 이렇게 소스가 보이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다가 글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깨지죠. 여기다가 뭐 안녕이라고 쓰고 여기다 친구라고 쓰면은 얘를 저장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글꼴이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면 어떤 문제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인코딩이 기존까지 우리 ANSI로 돼 있었잖아요. ANSI. 그러니까는 항상 UTF-8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메타 캐릭터가 UTF-8로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보입니다. 이게 UTF-8로 세팅을 하든 안 하든 ANSI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기본적으로는 보여요. 우리말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크롬이라든지 또는 사파리에서는 안 나와요. 글꼴이 깨져서요. 그래서 요거만 꼭 해주십사 하고 제가 뭐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소스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 봤던 소스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소스가 다르니까 결과가 달랐죠. 교재 51쪽에 나와 있는 결과 화면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스를 비교해서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바디 영역에는 안녕이 div가 하나가 나와 있고 1번 div가 하나 있고 두 번째 div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컨테이너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컨테이너가 있던 없던 상관은 없어요. 컨테이너가 있던 없던 상관은 없는데 소스로 올라가서 지금 스타일 영역에다가 랩 부분은 똑같이 줬죠. 90%로 주고 높이는 500픽셀로 주고 마진은 0, 보더는 4로 주고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div 그러니까 랩 부분에 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안에 div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div죠. div 그 div에다 뭐라고 써놨는가 보세요. 인라인 블럭으로 명령을 걸었고요. 인라인 명령을 걸었으니까 div가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좌우로 펼쳐지겠다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너비는 31.25%로 보여라 하는 거죠. 31.25%로 보여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div 별 차이가 없는데 뭐가 없는 것 뿐이에요. 오른쪽에 여백을 줬죠. 마진 라이트에서 오른쪽에다 여백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보이는데 오른쪽 여백을 줬어요. 마진 라이트 줘서 37.5%를 떨어뜨렸어요. 31.25% 하나 두고 그 나머지 떨궜으니까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div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영역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영역을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마진 라이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빼버리면 붙어버렸죠. 그렇죠? 붙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 37.5%를 줬을까요? 31.25, 31점 주면은 나머지 영역이 비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빈 만큼 주고 좀 여백을 많이 주고 얘를 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30%를 주고 여기서 30%를 준다 그러면 여기는 40%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30% 보이니까 나머지 40% 남는 공간이 되겠죠. 예. 만약에 40%를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이니까 얘는 20%를 띄워야만이 보이겠죠. 그런 수치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작업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너비를 조정해보면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그 비율은 유지한다는 거죠.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소스를 우리가 불러와서 그나마 좀 편했죠. 이거 다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금 실수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세미콜론 부분 있잖아요. 이 세미콜론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빼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위드랑 하이트가 한 줄로 돼버리는 거예요. 위드랑 요거 12번째 얘는 설명문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랬죠? 세미콜론이 빠지니까 하이트랑 위드가 한 줄로 명령을 걸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위드는 인식이 됐어요. 위드는 90% 인식이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는데 위드 안에는 하이트라는 명령이 없단 말이에요. 위드 옵션 안에는 하이트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냥 위드 값만 지정해주고 여기 그나마 1이라고 2라는 숫자가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 2가. 글자는 보여주니까 색깔이 보인 거지. 만약 1, 2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 2마저 없으면 뭐가 이상하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은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실 때 보기 좋게 하세요.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실제 오픈소스도 있어요.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뭐냐면 잘 만드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놔요. 니들 마음대로 꺼내 쓰세요 라고. 근데 그런 소스에 가보면요 이렇게 한 줄로 쫙 돼 있어요.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럼 요거를 차분히 이렇게 쪼개세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쓴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보도에 세미콜론. 네, 여기 사이는 콜론이고요. 요 사이는 콜론이고요. 근데 이제 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떨구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예. 뭐 붙여도 상관없고 떨궈도 상관없습니다. 세미콜론. 위드라는 명령을 걸었고요. 그 명령에 해당하는 값이 90%죠. 그 명령과 값을 구분하는 게 콜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명령이 완성이 됐으면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뭐를 못 알아듣는다? 얘 밑에 나오는 애들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예, 모든 소스는 다 그렇게. 지금 51페이지에 실습한 내용이 가변형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럼 아래쪽 한번 보세요. 아래쪽은 실제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어디냐면은 2장에 나와 있는 실습에 가서 02의 2번을 소스를 열어가지고 이 소스를 열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네. 그렇죠? 그럼 이제 소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스를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돼. 얘를 완성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완성된 거는 2장의 완성에 가면 얘가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된 거를 실행해 보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보세요. 가변형으로 돼 있네? 약간은 좀 달라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나왔다? 완성된 게 02의 2번 맞는데? 일단은 그 2장에 나와 있는 실습에 02의 2번이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브라우저로 보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브라우저로 보면은 이 안에 브라우저로 보이거든요. 편집기 안에. 근데 그 브라우저는 어떤 브라우저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자고 하는 브라우저를 어떤 브라우저를 세팅할 거냐 할 수가 있어요. 크롬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사파리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편의적으로 그냥 막 아무 브라우저를 불러와서 실행하시더라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 연결된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제 고치시고 여기에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서 새로 고침 누르시고 항상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쳐볼게요. 52쪽에 뭐 고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해볼게요. 지금 4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예문을 실행을 했더니 지금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노란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니까 소스를 봐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드는 90%로 지정해놨고 높이는 500픽셀로 지정해놨고 그리고 첫 번째 박스에는 31.25% 그러니까 지금 DIV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DIV 박스가 31.25%로 지금 세팅하게끔 하나 해놨어요. 그 첫 번째 거는 365로 픽셀을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비가 하나는 상단에다가는 가변으로 상대적으로 계산해놨고 안에는 절대적인 픽셀로 지정해 놓으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360 픽셀이라고 하는 영역을 뭐로 바꾸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37.5%를 떨어뜨렸어요. 오른쪽으로 띄워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나서 웹브라우저에 와서 이제 새로 좀 눌러주면은 정확히 이제 값이 보인다는 거죠. 50페이지 하단에 메시지가 있어요. A박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박스죠. 360픽셀의 가변 마진값을 적용하니 B박스가 부모 박스의 오른쪽 끝에 붙는 구조가 됩니다. 마진과 패딩에 관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진은 뭐라고요? 바깥 여백. 어떤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와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윗동네 아랫동네 또는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이렇게 컨텐츠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을 우리가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위아래로 나열하든 좌우로 나열하든 그림이 컨텐츠인데 두 개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우를 띄든 상하를 띄든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있는 여백들 그게 바깥 여백이니까 마진이죠. 마진.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안에다가 글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표를 써가지고 아니면 뭐 박스 안에다가 글을 써야 된다든지 할 때 그 박스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즉 안여백을 말하는 게 여기에 패딩이 되는 거고 패딩. 그리고 테두리가 보더죠. 보더. 테두리가 굵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뭐 검정색을 가지고 보더를 만약에 굉장히 두껍게 하면 시커멓게 너무 보기 싫게 되겠고요. 뭐 일부러 색깔을 뭐 노란색을 해서 좀 두껍게 하기도 하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액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액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입학식, 졸업식 같은 거 하면 액자를 많이 이렇게 걸어두는데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가죠. 사진. 정중앙에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 사진 겉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봐야 되나? 자, 표현하기 어려운데 마진이라고 해도 그렇고 패딩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제가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액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액자 속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죠. 액자 속에 사진이 들어가고 이 사진 밖에가 흰색 종이로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박스가 이 액자를 보면 보통 뭐 흰색, 검정색 어떤 걸 쓰세요? 여러분들은 액자가 가족 사진 큰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약간은 그 무늬 나무 무늬 같은 거로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액자를 이렇게 두껍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액자 같으면 뭐 검정색, 여기 이제 안에 종이가 배경 종이가 흰색이면 검정색 테두리,
안에 종이가 흰색, 뭐 약간 검은색을 쓰는 경우에는 뭐 흰색 테두리 이렇게 돌 거예요. 이때 요 테두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더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있고 컨텐츠와 보더 사이에 흰색 종이 같은 게 하나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패딩이 되는 거지, 패딩. 그리고 이제 그 사진과 사진을 이제 보면 할아버지 집에 가면 계속 걸려 있어요. 큰애 입 졸업사진, 작은애 졸업사진, 뭐, 큰손주 졸업사진, 작은애 졸업사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진과 사진 사이, 액자와 사이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요것이 바로 뭐다?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너무 좁으면 붙어서 흉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놓으면 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선에서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죠. 마진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박스의 마진을 수정하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소스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제가 닫아버리겠습니다. 02에 2번에 보니까 26번 라인 30.5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치는 과정으로 해서 첫 번째 마진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5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3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변 패딩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변 패딩. 가변 패딩을 적용한다? 가변 패딩은 가변 마진과 달리 박스 너비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스 너비 값. 박스 너비 값이라는 건 뭐예요? 자, 마진은 액자로 말할게요. 액자로요. 액자와 액자를 걸어놓는 사이 공간을 마진이죠. 그렇죠. 그러면 액자 자체가 컨텐츠예요. 액자 사이에 사진이 들어가니까 그 사진이 컨텐츠라고 보면 되는데 액자 자체를 가로가 20cm짜리 사와라 그러면 20cm가 되는데 이때 20cm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테두리도 포함되죠. 그냥 겉에 검은 상자로 되어 있고 유리를 앞에다 깔고 그 다음에 검은 테두리 이렇게 겉에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뒷면에는 이제 못 걸어놓는 장식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보더가 사실은 여기 패딩이라고 마찬가지고 다 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는 박스가 만약에 300 그러면 300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너비값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가로를 300픽셀로 해놨는데 패딩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패딩을 늘리면 컨텐츠가 줄어들죠. 안여백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여백이 많아지면 아까 우리 표 작업한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래 한 걸로 안여백이 많아지면은 안에 글자들이 안으로 몰려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또 안여백을 너무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붙어버리니까 여백의 미라는 게 또 사라질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정해 주셔야 돼요. 적당히 조정하는 거. 자, 첫 번째 방법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또 두 번째 방법 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를 해드릴게요. 자, 53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가변 패딩 적용 방법이라고 하는 걸 둔 겁니다. 그러니까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패딩은요. 안여백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여백.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해당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 지금 검정색 테두리가 보여 있고 노란색 컨텐츠가 보일 수 있는 노란색 박스가 하나 보여 있습니다. 이 노란색 박스가 보이는 검정색 테두리는 전체 화면의 90%를 지정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박스 그리고 아래하고 보는데 화면의 너비가 좁든 넓든 간에 검정색 박스 테두리가 친 거는 높이 500원 지정되어 있어요. 500원 고정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두고 백그라운드 4픽셀 솔리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랩 부분이 나와 있어요. 랩 부분은 어디냐면 아까 그 div id 지정해준 그 랩 id 값을 지정해준 거고요. 그 id 안에 문단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패러그래프 문단. 그래서 모든 국민은
어쩌고 저쩌고 의무를 진다 점까지가 하나의 문단인데 이 문단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라고 해서 랩이라고 적혀있는 id 값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한 문장 P라는 태그에 대해서 안여백을 40픽셀과 4.17%를 정해줬는데 40픽셀은 뭐다? 상하 여백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17%는 좌우 여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위아래 여백은 고정되어 있고 좌우 여백은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해놨어요. 예. 그럼 선생님 패딩을 40%로 해놓으면 변형이 되나요? 40%를 하면은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니 저기 만약에 50%면 절반이 공백인데 그렇죠. 퍼센트로 예. 저기 적용하고 해놓으면은 이 글이 이렇게 좁아지더라도 상자가 같이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알려주는 거는요 고정형으로 쓸 거냐 가변형으로 쓸까를 골라 써봐라 하는 거죠. 이게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좌우 여백은 가변형으로 돼 있고 상하 여백은 고정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비가 넓어지든 좁아지든 위쪽 여백이나 아래쪽 여백은 변동이 없고요. 근데 지금 아래쪽 여백은 화면이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죠? 근데 좌우는 어때요? 좌우는 너비가 좁으면 좁은 대로 그거에 따라 4.17%가 되고 넓으면 넓은 대로 4.17%니까는 왼쪽에 4.17% 오른쪽에 4.17%니까 약 8.3% 정도가 8.3% 정도가 공백으로 남는 거죠. 만약에 얘를 10%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10% 오른쪽에 10%니까 너비의 20%를 여백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40%를 주면은 좌우가 40이니까 합이 80이고 알맹이는 2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흉하고요. 자, 너비가 위아래가 40픽셀을 줬기 때문에 너비가 넓던 좁던 간에 위에 아래는 40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너비가 여유가 있어서 아래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때 쭉 너비를 조정해 줬더니 뭐라? 분명히 40은 남긴다 그랬잖아요. 넘긴다고 했는데 안 넘기는 이유는 보시면 화면이 스크롤 돼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쪽에는 40% 픽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무조건 뭐를 정해줘라 그랬냐면은 높이는 무조건 500픽셀을 주라 그랬으니까 높이는 500픽셀을 주라 그랬으니까는 이 노란 빨간 검정 테두리가 붙어있는 노란 박스는 그냥 500을 고정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비가 좁던 넓던 그 박스는 500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때 너비가 좁아지면 컨텐츠 내용이 스크롤바가 생기면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웹브라우저 화면 아랫부분은 40%를 꼭 남겨주고 있죠. 이 40%라는 거는 뭐와 상관이 없다? 이 박스하고는 상관이 솔직히 없습니다. 상단에는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박스 안에 40%를 준 거죠. 40픽셀을 준 거지만 이제 박스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박스가 부족하면 박스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웹브라우저 화면에 하단에 40픽셀을 남겨두는 거죠. 약간의 좀 차이가 납니다. 해서 지금 새로운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이제 P라고 하는 그 패러그래프 태그예요, 태그. 여러분 BR은 뭐죠? BR은 뭐고 P는 뭐죠? BR은 줄바꾸기예요. 라인 브레이크고요. 네, P는 문단이에요, 문단.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글 2007 있죠? 한글 2007. 한글 2007에서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줄 바꾸는 거예요? 한글 2007에서는요.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바뀝니다. 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문단이 바뀌면 줄도 바뀌어요. 문단이 바뀌면 줄도 바뀌는 겁니다. 자, 문단이 바뀌면
줄도 바뀝니다. 그런데 같은 문단에서 줄만 바꿀 수는 없느냐 이거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 상단에 보면은 아니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BR 태그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 바뀐 거지 뭐. 문단은 같은 P 태그 문단이에요. 근데 아니한다 다음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BR 태그는 그냥 줄 바꾸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줄은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아무 데나 가서 이쪽에 없다. 여기서 BR 태그 눌러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도 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한글 2007에서는 엔터를 치지 말고 줄만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요? 응? 무슨 화살표? 화살표는 맞아요. 화살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자 여기다 글을 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뭐가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단보라고 요거 이게 이제 문단이 바뀐 거거든요. 친구야 해놓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커서가 다르죠? 요거는 엔터 표시고요. 요거는 줄바꿈 표시예요. 이건 문단 표시고 문단은 줄바꿈 표시거든요. 이게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은 화살표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니은자처럼 꺾이는 엔터 표시가 아니라 이르면 얘는 여기는 같은 문단이에요. 여기는 엔터 쳤으니까 문단이 바뀐 거죠. 뭔 얘기냐면 우리가 블럭 잡아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문단 모양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이 윗여백 아랫여백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백을 위에 여백을 주고 아래 여백을 주는데 문단 아래를 주면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같은 동네니까 안 떨어지지. 여기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쉬프트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붙어 있거든. 같은 문단이니까. 그게 우리 HTML 공부할 때는 엔터를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중간에 제가 보호를 받는다 엔터를 탁 쳤어요.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고 엔터를 쳤어요.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여기 지금 결과 줄이 바뀌었어요? 보호를 받는다고 어디 있어? 권리를 가진다. 뭐 직무상 이거 줄 바꿨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거 지금 눌렀잖아요. 줄이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뭐를 써야 돼? 꼭 BR을 써야 돼. 여기다 BR을 써야만이 저장하고 새로운 거 좀 눌러야만이 그래야 줄이 바뀐다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P 태그를 바꿔주면 어떻게? P 태그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문단이 바뀐다. 이건 문단이. 그러면 지금은 태그에다가 뭐를 썼냐면 P 태그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백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 태그는 문단을 바꿔주는 패러그래프 태그니까는 패러그래프 자체를 예를 들어서 글꼴을 한꺼번에 바꿔라 명령을 걸 수도 있거든요. 예, 문단 배경에다가 빨간색 색깔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지금 하나의 문단이니까 줄만 바뀐 것 뿐이잖아요. 지금은 뭐 책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붙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우리 HTML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BR 태그를 써놓고 아무리 엔터를 쳐도 인식을 안 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띄어쓰기를 엄청나게 띄워놨어요. 이렇게요. 그래도 하나만 인식해, 하나만 인식해요.
자, 이제는 아까 원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가변 패딩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법에 또 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한적인 조건이 있을 때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6조 결과를 보시면 약간 좀 뭐 결과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습니다.